안녕하세요. 김유미쌤의 온라인 미술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미술에 이어서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중세, 르네상스 미술 이후에 등장한 양식이 17세기 바로크 미술인데요. 르네상스 미술이 너무나도 완벽했죠. 심지어는 3대 천재가 한꺼번에 한 시대에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전성기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가들은 거의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천재들의 완벽함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이렇다 보니 르네상스 말에는 매너리즘 미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매너리즘에 빠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사용된 매너리즘은 바로 매너리즘 미술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매너리즘 미술이란 르네상스 미술과 바로크 미술 사이에 나타난 미술 사조인데요. 기존의 미술 방식과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는 미술 사조를 의미합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자연을 잘 관찰해서 사실적으로 이상적으로 나타냈던 사조이죠. 그리고 르네상스 3대 거장 이후에는 자연을 따라하는 대신, 자연을 관찰해서 표현하는 대신 거장들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미술 사조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따라 그려도 원조를 이길 순 없겠죠. 이런 경향이 나중에 바로크 미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너리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면 왼쪽이 엘그레코의 요한 묵시록의 5번째 봉인의 개봉이란 작품이고요. 오른쪽이 파르미자노의 목이 긴 성모인데 어떠세요? 뭔가 어색하고 과장된 그런 모습들을 표현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16세기 르네상스를 그 완벽한 미술을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억지스러운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진 형태, 과장되고 균형에서 벗어난 포즈, 조작된 비합리적 공간, 부자연스러운 조명 등이 등장하는 것이 매너리즘 미술의 특징입니다. 이제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위에 그림이 바로크 미술이고 밑에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인데요. 둘 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때요? 두 그림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차이점이 보이나요? 네, 먼저 명암 대비, 극적인 명암 대비가 보이네요. 르네상스의 최후의 만찬은 거의 강한 명암의 대비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크 미술은 어두운 곳은 너무너무 어둡고 밝은 곳은 너무너무 밝은 극적인 명암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역동적인 구도입니다. 지금 르네상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얼굴을 소실점으로 해서 투시 원근법이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바로크 미술의 카라바지오의 그 최후의 만찬은 X자 구도에 뭔가 변화가 많은 역동적인 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극처럼 풍부한 감정 표현과 과장된 동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표정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몸 동작이 굉장히 좀 과장돼 있다고 그러나요? 네, 그렇지만 최후의 만찬에서는 계산된 완벽함이 그런 표정과 자세들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바로크 미술에서 바로크란 포르투갈어로 다듬지 않은 진주라는 뜻으로 르네상스 말 17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제작되어 남유럽에 성하던 미술 양식입니다.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먼저 화려하고 감정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인데요. 이탈리아의 이성적인 기술과 매너리즘의 극단적인 표현이 합쳐져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풍부한 빛과 강한 명암 대비가 있고 대표적인 화가로는 카라바지오, 루벤스, 벨라스케스가 있습니다. 바로크 미술의 첫 번째 화가는 카라바지오입니다. 카라바지오는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화가인데요. 그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 갑자기 출현한 그리스도가 두려운 나머지 그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도마를 나타낸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다는 고집스러운 의지로 눈을 부릅뜨고 이마에 주름을 잔뜩 잡은 채 손가락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상하게 그의 손을 잡아 옆구리 상처로 이끌고 다른 제자들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채 열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사실적인 인물 묘사, 배경의 생략을 통한 집중, 명암 대비 기법인 키아로스쿠로에 의한 극적인 긴장감 등 카라바조의 특유의 미학이 빛나는 작품입니다. 카라바조의 다음 작품은 바로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라는 1598년작입니다. 부유한 가부였던 유디트는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자신의 도시가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자 어떤 남자의 눈도 흐를 만큼 매혹적으로 꾸며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찾아갑니다. 도시를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꾸밈으로써 신뢰를 얻은 유디트는 며칠 뒤 홀로페르네스의 연애에 초대됩니다. 만취된 홀로페르네스가 유디트를 탐해 둘만 남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을 그린 장면입니다. 카라바지오는 키아로스쿠로 기법, 사실적인 인물 묘사, 연극의 한 장면 같은 극적인 장면 연출을 통해서 바로크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크 미술 두 번째 화가는 바로 루벤스입니다. 루벤스는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로 종교화를 특히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화려하고 역동적이고 남성적인 느낌의 작품으로 사실적인 인물 묘사와 더불어 X자 구도의 역동적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작품은 3개로 구성되는데요. 오른쪽이 방문이라는 주제, 왼쪽이 성전에서의 그리스도의 봉헌, 가운데 작품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림이란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이 십자가에서 내림이란 작품을 TV 만화에서 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파트라슈라는 만화이죠. 벨기에 플랑더스 지방에 사는 가난하지만 착하고 밝은 소년 네로와 네로의 할아버지, 네로의 여자친구 아로아, 그리고 할아버지와 네로가 키우는 게 파트라슈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소년인 네로는 가난했지만 화가를 꿈꾸며 밝게 사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아로아의 아버지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나 추위와 배고픔에 떨게 되죠. 맨발로 눈길을 걷던 네로는 따뜻한 성당에 다다른데요. 그곳에는 네로가 정말 보고 싶어 했지만 금화 한 입이 없어 볼 수 없었던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성당에 들어간 네로와 파트라슈는 커튼에 가려져 있던 그림을 마침내 몰래 볼 수 있었죠. 한참 동안 그림을 보던 네로와 파트라슈는 행복한 기분을 느끼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등장한 그림이 바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이란 작품입니다. 세 번째 바로크 화가는 바로 벨라스케스입니다. 벨라스케스는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시녀들은 상당히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는 3가지 시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선은 관람자의 시선이죠.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왕과 왕비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 전체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왜 왕과 왕비의 시선이냐고요? 여기 보시면 거울이 하나 있어요. 거울을 확대해 보니까 왕과 왕비가 이 방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관람자가 보는 시점이 바로 왕과 왕비가 보는 시점과 일치하는 거죠. 두 번째 시점은 바로 화가의 시점입니다. 지금 화가는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점은 바로 하얀 드레스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시선인데요. 공주님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인 왕과 왕비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주는 엄마 아빠가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심심할까봐 위로 차원에서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녀들이
공주님의 시녀들이 또 공주님 심심할까봐 지금 따라와서 공주의 시중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주제는 평범하지만 이 속에 화가의 날카로운 시선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바로크 미술 화가는 렘브란트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의 렘브란트는 바로크의 전형적인 양식보다는 조금 다른 독자적인 양식을 추구했던 화가인데요. 특히 빛의 화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야간 순찰 1642년 작입니다. 1683년 마리리 메디치 여왕의 방문을 환영하며 퍼레이드를 준비하던 당시에 격앙된 프랑스 반인 코크 대장의 군대원들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다양한 조명과 연극적인 모습과 거침없는 움직임으로 바로크 스타일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카라바지오나 이런 다른 사람들하고는 완전한 다른 명암 방식을 보이고 있어요. 카라바지오는 어둠을 완벽하게 어둡게 묘사했는데 렘브란트는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까지 섬세하게 포착해서 탐색했던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로 불리운답니다. 렘브란트는 평생에 걸쳐 자화상을 40여 점이나 제작했는데요. 자화상을 통해서도 빛과 어둠을 끊임없이 탐색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바로크 미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바로크 미술의 정의. 바로크란 포르투갈어로 다듬어지 않는 진주란 뜻으로 르네상스 말 17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제작되어 남유럽에 성하던 미술 양식이다. 바로크 미술의 특징, 화려하고 감정적이고 역동적인 표현, 풍부한 빛과 강한 명암 대비, 대표적인 화가에는 카라바지오, 루벤스, 벨라스케스가 있다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로코코 미술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